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는 범상치 않은 분이다. 머리도 비상하시고 리더십도 있다. 또 글재주가 뛰어나셔서 우리 지역 단체장분들은 연설문을 아빠께 부탁할 정도다. 아빠 머리를 닮았다면 어쩌면 나였을 때 의대 갔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엄마를 닮았네? 그래서 난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 베스트 드라이버다. 친구들이 나한테 운수업 해볼 생각 없냐고 맨날 물어본다. 그리고 아빠는 길에 비 맞고 있는 길고양이나 유기견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남자다. 단점은 두 가지. 말이 많으시고 귀가 얇으시다. 아빠는 8살에 6.25를 겪으셨다. 올해 68세. 난 늦둥이다. 아빠는 학교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이셨다. 늘 급장을 하셨다고 말씀한다.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하셨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셨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집집마다 다니며 동동구르무와 립스틱 등 화장품을 파시며 힘들게 돈을 모으셨다고 한다. 그렇게 마련하신 얼마간의 돈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정착하셔서 인쇄소를 개업하셨다. 그럭저럭 밥만 먹고 살 정도로 유지하시다가 울집의 복댕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관공서 일도 아빠가 다 맡아 하시고 사업이 엄청 잘 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른 뒤 내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였다. 우리 아빠는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시던 인쇄업을 정리하시고 건물을 하나 사게 된다. 엄마가 그 건물을 사기 전에 절에 가셔서 이 건물 사도 되겠냐고 스님께 여쭈어봤는데 스님께서 절대 반대라고 하셨다. 근데 귀 얇은 우리 아빠 굉장한 가격에 그 건물을 사셨다. 절친하게 지내셨던 은행 지점장님이 자꾸 사라고 꼬드기셨다. 암튼 엄마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빠님이 꽂혀버리셨다.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 1층은 목욕탕 여탕과 헬스장, 2층은 목욕탕 남탕과 찜질방, 345층은 모텔. 나름 번화가였다. 처음엔 장사도 무지 잘 되고 이러다 재벌되는 거 아닌가 했다. 엄마도 스님의 염려는 잊은 지 오래였다.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건가. 내 기억엔 우리가 그 건물을 사고 1년이 채 안 된 것 같다. 어느 날 남탕에서 아저씨가 아빠한테 좀 와달라고 했다. 아빠가 남탕에 갔더니 목욕탕에 자주 오던 동네 바보 오빠가 열탕 그 뜨거운 물에다가 똥을 싼 거였다. 아빠 아는 사람 아들인데 우리 목욕탕에만 오면 그렇게 해코지를 했다. 여탕 훔쳐보고 남탕 어지럽히고 헛소리하고 거기에 응가까지 하다니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어서 보내셨다. 며칠 뒤 난 학교 야자를 마치고 가게로 띵까띵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그 동네의 바보 오빠가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손에 기름통을 들고 신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난 열탕 똥 사건을 생각하며 훗 한번 웃고 가게로 가서 아빠 엄마와 집으로 갔다. 근데 집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아빠 핸드폰이 삐리리 울렸다. 보일러실 관리해 주시는 아저씨였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다는 다급한 전화였다. 이 신발 새끼가 우리 아빠가 똥 싼 거 꾸짖었다고 불을 질렀단다. 119와 112가 동시에 출동. 다행히 크게 번진 건 아니라 대충 수습을 하고 현장에 있다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있다는 방화범 오빠를 만나러 갔다. 난 증인으로 갔다. 방화범 오빠가 기름통 들고 가는 거 봤으니까 아빠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없는 동네 방화범 오빠. 좀 있으니 방화범 오빠 아버지께서 오셨다.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고 합의하자고 하셨다. 원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다행히 화재보험도 드러났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하고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갑자기 방화범 오빠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난 다 봤다. 라고 중얼거렸다. 자기 아버지한테 등짝 후려맞으며 끌려가면서도 울 아빠를 쳐다보며 안 된대. 큰일 난대. 다 봤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아빠와 난 쿨하게 무시하고 집으로 왔다. 인테리어를 손보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 울 목욕탕. 어느 주말이었다. 난 엄마랑 목욕탕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모텔 봐주시는 이모가 아빠를 다급하게 찾았다. 장기 투숙 중인 302호 손님이 아침에 슈퍼에서 술을 사오면서
이따가 일주일치 숙박비를 준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했다. 근데 오후가 되도록 숙박비를 주지 않기에 302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상해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인기척이 없기에 아빠를 호출한 거였다. 아빠가 다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 없는 객실 안. 우리 아빠는 촉이 좋으시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 경찰에 전화를 했다. 경찰이 왔고 마스터키로 302호 문을 열었더니 302호에 투숙하던 손님이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다. 방 안엔 온통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순간 아빠는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나 생각했고 누워있는 모양새도 꼭 자는 것 같아서 깨우려고 다가가셨다. 손님,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하며 그 손님의 어깨를 흔들었는데 그 촉감이 사람의 살이 아니라 나무 등걸이처럼 딱딱한 게 아, 죽었구나 라는 느낌이 왔다고. 그랬다. 302호 손님은 죽어 있었다.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타살의 흔적이 없고 자살도 아니라고 했다. 경찰관 아저씨 한 분이 119를 불렀고 그렇게 302호 손님은 돌연사로 판명이 나서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엄마는 그때 스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며 그때서야 후회를 하셨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막걸리 한 병 그리고 초화향을 사오셔서 좋은데 가시라고 오랫동안 초화향을 피워두시고 막걸리를 따라 놓으셨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손님이 줄긴 했지만 아빠의 인맥과 단골 손님들이 계셔서 운영이 어렵지는 않았다. 박보살이 심상치 않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갈 무렵 친구들이랑 우리 가게에서 단체로 목욕을 했다. 본격적으로 때를 밀어보려는데 박보살이 난 다 했다. 너가도 얼른 나온나. 흥 깨는 데는 뭐 있는 박보살님. 우린 때 다 밀고 나간다고 했더니 빨리 나온나. 심심하다. 자꾸 재촉질하는 망할년. 그래서 대충 헹구고 나갔다. 실컷 불린 뒤에 안 밀었더니 수건이 닿을 때마다 후두둑 떨어지는 국수 같은 것들. 아빠가 고등학교 친구들 처음 놀러 온 건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셔서 아빠 엄마 차에 나눠 타고 우린 바베큐를 먹으러 갔다. 난 엄마 차에 그리고 박보살은 아빠 차에 탔는데 식당에 도착한 후에 아빠 표정이 계속 안 좋으신 거임. 친구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와서 아빠가 나한테 물으셨다. 네 친구 땡땡이 귀신 보냐? 눈이 땡그레져서 내가 되물었다. 아, 걔 그때 내가 말했잖아. 꿈 잘 맞는다고. 왜? 걔 귀신 보나? 아니, 그냥 뭘 아는 것처럼 묻길래 뭐라 하던데?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땡땡이가 대뜸 양밥 하셨어요? 하고 묻길래 양밥이 뭔데? 그거 막걸리랑 한 거? 했잖아. 했음 됐지 뭐. 그리고 땡땡이도 안다. 울 가게에서 사람 죽은 거. 그러니까 걱정돼서 묻겠지. 걔 그런데 관심 많다. 아빠, 은근히 겁 많네. 아니다. 땡땡이가 그러던데 목욕하다가 뭘 봤단다. 뭘 봐? 귀신이라도 봤대? 응? 신경 쓰지 마. 아빠, 내가 내일 땡땡이한테 물어볼게. 신경이 안 쓰이니? 안 그래도 여탕 아줌마가 자꾸 귀신 봤다 하는데 목욕탕을 시작할 때부터 여탕에 떼미시는 이모가 귀신을 봤다고 했었다. 우리 가족은 여탕 이모가 몸이 안 좋은데 힘든 일을 하니까 기가 약해서 헛것을 본다고 판단했었다. 난 그때 좀 겁대가리 상실했나 보다. 아빠 말 듣고 진심 하나도 안 무서웠다. 귀신이 뭐? 어쩌라고? 대충 이런 정신상태. 그래놓고 그날 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박보살에게 폭풍 질문을 했다. 꼬치꼬치 캐물으니 입을 열기 시작한 박보살. 난 사실 영가를 본다. 네가 안 믿을지 몰라도 난 보인다. 영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이 일로 네가 날 멀리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나니까.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응, 그런 걸로 니랑 멀어질 일 없으니까. 묻는 말에나 대답해 줄래? 빨리 아빠한테 별거 아니라는 문제를 해주고 싶었다. 박보살 말을 쭉 정리해보자면 어제 우리 온탕에서 때 불리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냉탕에 계속 앉아 있는 거라. 난 진짜 이상해서 계속 힐끔힐끔 봤지. 저 여자 하체 마비 오겠다 싶어서. 근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르르 일어나대.
일어나는 폼을 보니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당 안에 사람이 많아지대. 너무 어지러워서 대충 씻고 나왔지. 너고 모텔에서 사람 죽었다길래 기운이 안 좋아서 내가 헛것을 봤나 싶더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양밥하셨냐고 물었다. 난 완전 소름 돋았지만 침착하게 그니까 니도 확실하지는 않지? 라고 물었는데 몰라. 우리 이모가 봐야 알지. 어쨌든 빨리 장사 접는 게 좋을걸. 이라고 말하는 박보살. 문제로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집으로 와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 지금은 엄마가 박보살 이모님과 친하시지만 그때 엄마는 절에만 다녔지. 무속인이 계시는 곳은 가보시지 않으셔서 좀 무서우셨나 보다. 그래서 박보살 이모님께 묻지 않고 엄마가 다니는 절 스님께 물으셨다. 스님이 가게에 오셔서 둘러보시더니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 건물 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며 당장 건물을 팔라고 하셨다.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큰 건물이 잘 거래될 리가 없고 또 사람이 죽어나간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자꾸 흘렀다. 그러다 또 일이 터졌다. 이번에도 302호. 이번엔 여자 손님이 투숙했는데 다음날 퇴실 시간이 되어서도 나오지 않자 여관 이모가 계속 문을 두드렸고 혹시 나가는 걸 못 봤나 싶어서 문고리를 돌려보았다고 한다. 여관 이모의 비명이 온 건물에 울려 퍼졌다. 302호에 묵었던 여자 손님은 변기에 머리를 박고 숨져 있었다. 이번에도 경찰이 왔는데 사인은 또 돌연사였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결국 처음 샀던 가격에 반값에 건물을 내놓았더니 타 지역 사람이 건물을 사겠다고 나섰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자리가 20년 전에 커다란 병원이 있던 자리였다고 했다. 박보살이 봤다던 그 수없이 많은 영가들은 그때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동네에 바보 오빠가 중얼거리던 말. 다 봤다. 안 된대. 큰일 난대. 그 오빠는 방화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 이사를 가버렸고 찾으려고 나서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뭘 보았는지 왜 큰일이 나는지 더 이상은 알고 싶지가 않아서 덮었다. 지금 그 건물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왠지 모르게 건물이 자꾸 흉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인지.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